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강한 주식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일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IT 섹터가 급등을 보였죠. 나스닥이 1.35% 급등했고요. S&P 500,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50선까지 떨어졌던 피어인 그리드 지표는 다시 그리드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67까지 올라갔는데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다가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에 들어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에서 놓을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급한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은 3,000 종목이 넘었고요. 하락 종목 2,600 종목. 시장이 뭐 일방적인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던 것은 빅테크 쪽이 일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완전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막판 흐름과 비슷한 거죠. 테슬라는 실적에 대한 우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안 좋을 거예요. 인도 대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기차에 대한 전망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테크와 통신 서비스가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까지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6%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어온 구도들이 있죠. 배터리와 반도체의 구도가 있는데 반도체들이 조금 이제 힘을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상태죠.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실업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면 고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20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게 18만 7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103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4.1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거 4.3%대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IT 섹터가 올라갔고 특히 반도체 쪽이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이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뭐 73달러에서 74달러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워낙에 미국의 생산량, 원유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뭐 후티 반군에 대한 얘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시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를 끌어올렸던 것은 TSMC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4분기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TSMC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제 미국장에서 TSMC ADR은 몇 퍼센트,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스닥의 약세 흐름을 시작하게 했던 애플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면서 하락 갭을 메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닉셀이라든지 아니면 포트 변경 이런 것들은 좀 끝났다라는 거죠. 호재가 하나 나온 것은 미국 상원에서 셧다운을 막는 임시 예산안 추가 연장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으로 법안이 넘어가는데 셧다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가결이 되면서 다시 4월로 임시 예산안이 연장이 됐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 제거가 된 것이고요. 어제 코스피 ADR은 73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86선 그대로 유지 중인데 지금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계속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가 뭐 일제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1,3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매도의 흐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매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제 장중에 거의 3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 막판 줄어들면서 131억까지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의미 있게 연속적으로 매수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승 추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LNF와 에코프로 비행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 종목들이 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배터리 종목들로 수급들이 싹 쏠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이 의미 있게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수출주 중심,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죠. 그런데 배터리 쪽에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터리는 업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꺾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꺾이는 과정에 있는 섹터로 들어간다. 이거는 수급 플레이라는 거죠. 그냥 단타 쳐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얘네가 올라가면은 시장의 반등은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해달라고 난리를 친 것도 있고요. 업황을 보는 게 먼저죠. 지금 업황은 어떻습니까? 리튬 강산들 문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 과잉 이런 것들 때문에 업황이 바닥을 한번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 이런 저 배터리 종목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 투자해야 돼요. 언젠가는 투자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이거 올라갈 때 사람들 되게 많이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올라가는 게 지금 업황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공매도 금지 때문에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갈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거 빠지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였는데 이거 빠지는 게 무슨 이유죠?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아니죠. 업황이 꺾입니다. 자 보세요. 실적이 피크를 쭉 쳤어요. 작년에. 그런 다음에 리튬 가격 빠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분기 실적 박살나고 있습니다. LNF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고점을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주가도 내려와야 됩니다. 주가 같이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업황이 안 좋아지는데 뭐 44조 원 계약을 했다. 그죠? 계약, 수주 계약 맞죠?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찍힙니까? 안 찍혀요. 이거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찍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44조 원 수주 계약하면 뭐합니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리튬 가격 빠지고 있고 재고평가 손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숫자에 맞게 주가도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수급들이 들어간다.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LNF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버티고 있어요. 시장이 빠졌는데 얘네는 버티고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역시나 마찬가지. 그런데 얘네는 빠져야 됩니다. 그죠? 주가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몇 년 뒤에 이 정고점대를 넘는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뭐 하냐면 지금 당장 이거를 뚫어달라.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해야 되고 뭐 조사해달라 뭐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수급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실적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런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쪽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만약에 배터리 쪽이 올라간다.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인텔도 급등했고 AMD도 급등했고 글로벌에서는 뭐가 가고 있습니까? 반도체와 IT 섹터, 테크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못 가고 다른 쪽이 올라간다. 우리 시장 또 왕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차트 흐름들 보시면 글로벌 증시들 전부 다 회복을 하고 고점을 뚫어가고 있어요.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신고가 돌파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은 어떻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왜 그렇다? 글로벌 증시가 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 왕따가 당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은 수급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섹터들의 수급들이 안 들어가고 있다. 시장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업종들의 흐름과 우리 시장의 업종이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나란히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배터리 양극재가 올라간다. 우리 시장 아직 비정상적인 상태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기술적으로 보면 이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특히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그제 나왔던 이 음봉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장은 더 약세로 빠질 가능성 많아요. 시장 많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쌍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 번 더 깨면서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오늘 올라간다고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흐름들,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현물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잦아드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어제 반도체가 일제 급등하면서 이렇게 반등 흐름들 나왔는데 음봉의 절반 수준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여기도 쌍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상승 추세 돌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시장에서 추격 안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가적인 내용 또 종목에 대한 내용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 올려드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파동 추천주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그 안에서 상한가도 나오고 50%도 나오고 100%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